부시침은 없습니다는 매일 같은 티셔츠를 입고 7개월간 대륙과 계절을 오가며 여행한 두 사람의 여행기입니다. 같은 티셔츠를 7개월 동안 입고 20가지 물건만 가지고 여행하는 일이 과연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집에만 있으셔서 많이 답답하셨죠? 날씨는 덥고 갈 곳은 딱히 없고 막상 떠나려고 준비하면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참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나 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는 바로 짐을 싸게 되는데요. 트렁크에 한가득 짐을 싸고 준비하는 과정을 즐기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행 후 돌아오는 길의 트렁크 안에는 짐 외에도 선물과 사야 할 것들을 가득 담아 오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사실 짐이 많으면 피곤해집니다. 일단 수화물로 짐을 붙여야 하고 도착하는 곳에서 짐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시간도 들고 때로는 돈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2kg 남짓의 물건만을 담은 가방을 메고 가볍게 여행을 떠나는 두 사람의 200일간의 기록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하실 책인데요. 그것은 꿈의 지도 출판사에서 발행한 붙일 짐은 없습니다입니다. 붙일 짐은 없습니다는 매일 같은 티셔츠를 입고 7개월간 대륙과 계절을 오가며 여행한 두 사람의 여행기입니다. 같은 티셔츠를 7개월 동안 입고 20가지 물건만 가지고 여행하는 일이 과연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자인 주호일 여행자님은 어느 날과 다름없던 출근길에서 지하철 유리문에 비친 저자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밭에서 쑥 뽑혀 아무렇게나 세워진 고추대처럼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한강 물결을 타고 생각 없이 흘러갔다고 합니다. 어딘가로 끌려가는 불길한 개처럼, 곧 화장실로 달려갈 불안한 사람처럼, 손님 없는 식당에 불손한 종업원처럼, 당장의 밥상을 뒤엎을 불행한 중이처럼, 여러 갈래로 쪼개지는 본인의 모습에는 어떤 삶의 보람도 행복도 의미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자의 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통함과 버티고와 무릅쓰고의 절망으로 채워질 뿐이었습니다. 어젯밤 야근으로 푸석해진 얼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모든 재방송인 생활, 가야 할 목적지도 잊은 채 발만 굴리는 실내 자전거의 같은 삶,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자동차를 사고 더 넓은 평수의 집을 얻기에 빚을 내고 그 모든 빚을 갚기 위해 쓰레기 같은 물건을 그럴싸하게 홍보하며 그저 떨어지지 않으려 악착같이 매달리는 삶. 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저자는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다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의지대로 삶의 뱃머리를 기꺼이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자는 가감히 직장을 그만두고 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1년의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고백하자면 저자는 여행을 떠나기만 하면 그 자체로 대단한 서막이 펼쳐질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피드처럼 화려하고 매력적인 주인공의 로드무비처럼 흥미진진한 삶이 시작될 줄 알았다니 순진하고 어리석었다고 회상합니다. 놀랍게도 여행 중 일상은 여행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엄청난 인생의 깨달음을 얻게 되지도 않았고 여행은 여전히 자초된 배처럼 인생의 변두리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행이 인생의 아주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해 분했고 동시에 제 취업 걱정만 늘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저자는 진정한 여행이란 커다란 배낭을 메고 떠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프라하에서 만난 거대한 배낭에서 온갖 만물을 쏟아내는 여행자를 보고는
그 믿음이 깨졌다고 합니다. 그들의 배낭은 주머니 안에 세상 만물을 담은 것처럼 만화 주인공 도라에몽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배낭 안에서 온갖 물건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고급 침낭과 텐트는 기본이고 동네의 작은 약국을 방불케 하는 상비약 종합 세트와 깊은 맛의 사천 짬뽕을 끓여낼 법한 요리 도구와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씩 챙겨왔다는 극한의 방한부까지. 자주 사용하지도 않고 무겁기만 한 물건들을 자랑하듯 보여주는 그들에게 전부 필요한 물건인지 묻고 싶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거대한 배낭이 뒤집히며 온갖 물건들이 저자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자 역시 불필요한 짐을 정리하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떠나온 여행이었으나 저자의 배낭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했습니다. 여행 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낭 없이 떠나는 배낭여행은 이 모든 것이 여행에 필요한가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결국 달라져야 하는 건 새로운 여행지로의 이동이 아니라 여행의 방식이었습니다. 바뀌어야 하는 건 세계와 나를 맞추는 여행의 각도였습니다. 그때 저자는 여행의 방향을 틀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최대한 가벼운 차림으로 우연의 몸을 맡긴 채 내일보다 오늘의 행복에 집중하며 진짜 인생을 바꾸는 여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수식어로 이용하지 않고 유명하다는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여행을 다했다 여기지 않으며 온전히 여행이 주는 가치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자는 여전히 짐에 부딪혀 넘어졌고 미래의 어느 날을 준비하느라 오늘의 여백에 소홀했습니다. 바쁜 일상은 여전했고 필요 없는 물건들 때문에 배낭도 마음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차림으로 우연의 몸을 맡겨보고 오늘의 행복에 집중하며 진짜 인생을 바꾸는 여행을 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잡동사니로 가득 찬 20kg의 짐을 2kg으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물건을 살 건지 합리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미니멀리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자가 바라는 미니멀리즘은 무조건 버리기만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쁘게 만들어지고 빠르게 버려지는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가치가 담긴 물건을 조심스레 구매하는 것이야말로 저자가 바라던 미니멀리즘이었습니다. 어쩌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물건을 사고 옳은 가치를 담은 물건을 사는 데 집중했더라면 소유한 물건들을 정리해 나가는 미니멀리즘은 애초에 필요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생떼찌베리는 말했습니다. 완벽함이란 더 보탤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자는 더는 뺄 것이 없어 완성된 완벽한 2개의 가방만 들고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각자 20가지 남짓의 물건만 담은 가방이 여행에 필요한 전부입니다. 짐을 가방에 넣고 새로운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데 필요한 시간은 1분, 배낭 없이 떠나는 첫 여행지 이스라엘로 가기 위한 준비 시간은 딱 1분입니다. 이 지구상의 어느 곳이라도 저자에겐 1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여행하는 이유도 언젠가 돌아가 흔들리지 않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기웃거리며 몰래 훔쳐본 소리들을 주머니에 차곡차곡 담아 더 나은 일상을 만들고 어쩌면 더 나은 세상의 한 조각이 되어 보기 위해서입니다. 시시하게만 보이는 일상과 정답이 아닌 것 같은 삶. 그렇게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승응하는 저자 자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참을 수 없음을 저자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안간힘을 썼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물건이라도 덫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고 무엇을 살 것인지 결정하는 자유 대신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유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무너지지 않는 일상의 힘, 가능한 최대치의 평범한 하루가 힘겨운 우리 삶을 이어가게 하는 힘이 아닐까요? 배낭에서 제외된 물건들 대부분은 미래의 어떤 순간을 위한 대비책이었다고 합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를 미래의 위험이나 필요에 대비해 이 무거운 배낭을 지고 매일 힘에 부치는 걸음을 옮겨왔던 것입니다. 미래의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보험료를 내던 지난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몇 개월 뒤에 혹시나 필요할지 모를 불필요한 잡동사니를 버리고 오늘 하루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으로 무거운 짐을 덜고 산책하듯 여행의 진정한 가치에 집중하기 위해 미니멀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불가리아 소피아행 수화물이 없는데 맞나요? 네, 붙일 짐은 없습니다. 짐이 없으니 유럽 여행의 소매치기로부터 커다란 트렁크를 지켜내기 위해 정정근근하지 않아도 되고 최대한 침대에서 미적거리다 일어나 1분 안에 짐을 싸서 어디든 떠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항 카운터에서 짐을 붙이기 위해 긴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짐 찾는 곳을 가뿐히 생략할 수도 있었습니다. 짐을 싸고 푸는 시간이 사라지니 새로운 일상을 도모할 만큼의 틈이 생겼고 여행이 보다 풍성해졌습니다. 짐이 없다 보니 물건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때마다 물건을 사지 않았고 필요한 물건을 빌려 사용했으므로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며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탐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미래의 불행보다 오늘의 여행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배낭 없이 여행하면서 제일 크게 변한 건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끊임없이 평균을 맞추려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옷 한 벌로 여행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별 큰일도 안 생겼습니다. 이젠 낡은 가방과 목 늘어난 티셔츠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자는 여전히 가벼운 여행을 통해 더 나은 삶, 조금은 다른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고 합니다. 가볍게 여행하고 여행을 떠나듯 가볍게 살기 위해 가방은 여전히 하나, 산책하듯 가볍게 떠날 준비는 여전히 1분. 저자의 미니멀 여행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이 책에는 여행에 관련된 많은 에피소드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베르 까미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시간을 들여 열중하는 모든 것이다. 하지만 행복을 찾아 꼭 떠나야만 할까요? 떠나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지금 당장 짐을 싸고 싶지만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행복이나 유토피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를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지 자주 생각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뿐입니다.